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나오셨어요. 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수장님 요즘 우리 모두 마음이 무겁고 아픈 상황인데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 위로해 주시기 위해 선물을 좀 들고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좀 들고 왔는데요. 제가 쓴 책이긴 합니다만 주식 관련 책이에요. 네. 주식 관련 책이고 제목이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라고 세비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2006년도에 나왔었던 책입니다. 16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잘 팔려서요? 아니면 너무 안 팔려서요? 팔리긴 많이 팔렸습니다. 네. 팔렸는데 절반 갖고 됐어요? 계신 분들이 네. 그 중고서적에 내놓지 않을 정도로 교과서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직장인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했는데 제가 주식책에 직장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꼭 직장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다양하게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선물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차영주 소장이 지은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주식 투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저 책 받고 싶어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장님이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직장인이잖아요. 네. 저한테도 주식 투자하는 법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적극적으로 아셔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알아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무슨 그게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가장 주력해야 될 건 뭐죠? 직장 생활이죠.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세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주식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직장과 주식의 어떤 균형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팁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게 이런 방송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그 증권 HTS 핸드폰에 하루에 몇 번 볼까요? 자주 보시지 않으세요? 하루에 많이 봐야 한 3번? 그래요?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안 봅니다. 제가 제 SNS 보는 것보다 적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저는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런 식으로 하셔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이 나서 아니면 어디 지나가다가 오늘 주시장이 어땠다라고 하면 진짜 오늘 주시장 어떻지? 하고 그때서야 열어보지. 내 주식 지금 오늘 얼마 올랐을까? 얼마 떨어졌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시고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하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망신하지 않고 건강하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지금 문자가 큰일 났네.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1840님 저는 3딸을 둔 딸바보 아빠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껏 살아보는데 돈 모으기 힘들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드네요. 조금씩 목돈 마련해서 아이들 학비 준비하고 싶어요. 책 주시면 열심히 공부할게요. 2385님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2941님 가게하는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 내고 싶어요. 3409님 제발 책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9366님 저도 책 받고 싶어요. 이분들 다 새싹이시 너무 이렇게 다 숨어 계셨어요. 생생경제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는데 지금 책 준다고 하니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또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고요. 이 책 읽어도 좋지만 또 생생경제 이 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 코너 들으시면 또 여러분들 돈 버실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배워가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식 이야기 갖고 오시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물론 주식시장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바로 카카오톡이 주식시장을 열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는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카카오가 백신도 만들 수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 제발 그래줬으면 너무 좋겠고요. 증권업까지 진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지난 6일이죠.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로증권이라는 2008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런 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2018년서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 금융위원회에 인수 신청을 했고요. 그게 지난 2월 5일 날 바로증권 지분의 60% 약 200여만 주를 카카오가 인수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허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6일 날 카카오페이 증권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금융위원장님 나오셔서 요거 네.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었어요. 예. 금융위에서 정말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인수를 허락하셨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럼 언제부터 카카오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미정입니다. 미정이에요? 예, 그게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네. 바로증권 회사를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요. 바로증권이 2008년에 설립한 회사고 임직원이 143명에 달하는데요. 바로증권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많이 듣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매금융,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기업금융 쪽에 주력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 것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바로 소매금융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카카오페이 증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보통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HTS 다운받는 법, MTS 다운받는 법, 거래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개인 고객을 물론 위한 카테고리는 있어요.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으로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는 펀드 판매라든지 네. 아니면 예금을 지금 이제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5%대 특판 예금을 판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활동만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앞으로 MTS 쪽은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나설 생각은 다소 없는 듯한 뉘앙스를 좀 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기업 주식을 주로 하고 개인 주식은 앞으로 좀 계획은 없다? 하긴 하겠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없다.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카오증권이 소위 말해서 카카오증권이죠. 카카오페이 증권이 열리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하듯이 주식 투자를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좀 띄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증권사로서의 수익 모델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현재 키움증권이 이제 모바일 인터넷 증권사의 대표적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 수수료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원이 안 돼요. 그럼 키움증권은 뭘 먹고 사느냐라고 봤을 때 매매 수수료로 먹고 사는 증권사는 아니고 네? 오히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는 부분들, 예금을 하는 부분들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도 예금을 주로 끌어들이는 쪽에 집중을 해서 규모를 좀 키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MTS를 얻겠다. 그러니까 결국 카카오가 갖고 있는 그 모델이 뭐냐면 플랫폼을 만들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얻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지 자동차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도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수익원을 얻겠다. 이런 지금 구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카카오의 혁신은 사실 편리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 주는 것처럼 저는 주식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일단 개인이 하는 거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증권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수익 모델을 매매 수수료 이런 게 아니라 대출이나 예금 다른 상품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카카오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네. 계좌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게 장점이죠. 네,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 그리고 신분증 확인만 되면 네. 계좌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카카오가 내세우는 편리성이라는 게 계좌 개설의 접근성.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판 예금 5%대 특판 예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특판 예금을 받기 위해서 계좌 개설의 편리성 네. 이런 부분들이지 매매를 편리하게 한다. 그다음에 카카오톡 하듯이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은 조금 괴리감이 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은 해요? 카톡 하듯이 주식을 막 사고 파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식을 실시간으로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 그렇죠. 단위로 단타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데이 트레이더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또 진행하느냐라는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앉아서 하는 거라 진짜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카톡하듯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주식 거래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김일영 아나운서랑 뭐 카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네. 주식은 좀 신중을 해야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톡하듯이 주식한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죠. 예, 위험한 발언이니까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본 건데 네.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지금 뭐 이미 뭐 다양한 증권사에서 시행은 하고 있고 네. 일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카카오증권이 과연 그런 데 있어서의 얼마만큼 이게 또 막대한 전산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사의 HTS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전산이 주축이 돼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자체 개발한 게 있는데 과연 카카오페이 증권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러면 아직 이제 카카오톡 하듯이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카카오 주식이 앞으로 할 거는 소액과 자투리 금액 매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 증권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펀드를 가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소액에 대해서 5%대 특판 예금에 가입을 해서 이자를 받는 거. 물론 한시적이긴 하죠. 모든 증권사들이 뭐 캠페인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를 잘 안 써요. 하지만 친구들이 카카오페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동창회 회장인데 야 동창회 회비내 그러면 다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어요. 되죠.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무섭게 되는데 무섭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남아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좀 세게 준다 한다. 그러면 톡하듯이 돈을 보내버리고 거기서 예금을 받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소액이라는 거 우리가 은행에 좀 뭐 몇십만 원 뭐 몇만 원 남아 있으면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계좌이체를 일일이 한다라는 것도 귀찮죠. 인터넷을 켜야 되고 아니면 핸드폰을 또 따로 켜야 되지만 이건 카톡 환경에서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냥 주식도 잘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플랫폼에 막 이런 주식이라니까 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주식으로서의 매력이 있다면 그래도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라는 지금 이제 상장 회사의 주식이 이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이 되면서 카카오라는 주식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6개월 사이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무려 80%가 올랐습니다. 80%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요? 예, 계속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6개월 사이에 80%가 올라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전엔 카카오톡만 있었고 톡은 무료죠. 그리고 택시를 타도 저 같은 경우 무료로 이용하는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카카오라는 주식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도 누적 사용자가 무려 3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월 사용자가 1,900만 명에 달해요. 이럴 정도 지금 전 국민의 3분의 1이 카카오페이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석 달에 한 번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페이 증권이 소액 투자라든지 증권 시장에 있어서 키움증권의 기존의 판을 얼마큼 흔드느냐에 따라서 카카오 주식도 올라갈 수 있고 카카오페이 증권도 앞으로 수익을 얼마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증권사에 진출했는데 저 같은 문외한은 증권사에 진출했다면 당연히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이 카톡처럼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현재 아니고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5% 예금 예. 그리고 뭐 펀드 예. 뭐 이런 수준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모든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예, 미생에서 나오는 단어죠. 기존의 판을 얼마만큼 흔들어댈지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태풍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신 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정말로 지금 카톡을 주고받는 것처럼 주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얻는 게 많습니까? 잃는 게 많습니까? 잃는 게 많습니다. 왜요?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견물생심이라고 보다 보면 움직이면 게임하듯이 접근하고 싶어요. 저도 쇼핑을 안 하려면 백화점을 가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자꾸 워렌 버핏, 우리가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워렌 알죠. 버핏 책상 위에 PC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PC는 시세 단말기가 없습니다. 그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 진득하니 결국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 책을 많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소위 말해서 엉덩이로 공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상에 진드거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전 주식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드거니 앉아서 진드거니 봐야 주식이 수익이 나지. 네. 촐싹촐싹돼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우리 소장님 책 너무 많이 요청하시는데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 그러죠 뭐. 새싹이세요. 7676님 직원 5명이랑 조그만 기업 운영합니다. 배송하면서 차세 요구 적어봅니다. 2년째 주식 투자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 원금 손실 커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고 책 주시면 저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지인한테 그래요? 들었을 경우에 어떤 그 오류. 그러니까 제가 증권회사 20여 년 다닌 것에 대한 다양한 그 사례들. 임상 실험을 해본 그렇죠. 결과.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 무슨 오류인지도 저도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책에 적었습니다. 네. 4447님 제발 책 좀 주세요. 회사 다니면서 소액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네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소소하게 가게에 좀 보태볼게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5444님은 18년차 직장인입니다. 인생 이막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주식 공부도 인터넷 통해 하고 있는데 저에게까지 행운이 있을지 모르지만 희망을 가져옵니다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주식 공부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한데 거기도 또 오류가 있어요. 그런 오류가 있고 공부는 물론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제 책에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좀 빡세게 공부를 좀 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거의 드라마 완전 재밌는 데서 다음 편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예. 그 내용들을 이 코너에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아까 말한 알겠습니다. 것처럼 지인에게 샀을 때의 오류. 예. 인터넷을 공부해서 주식을 샀을 때의 오류. 그렇죠. 여러분들 듣고 싶으시죠? 제가 그런 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2님. 맹목적인 투자로 많은 손실을 본 6학년 5반 실업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제2의 청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오류는 뭐냐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죠. 대학 과정 다 커리큘럼이 있죠. 네. 주식은 없고 무슨 책부터 봐야 되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워렌 버핏 책 내려놓으시고요. 네. 제 책부터 보십시오. 오늘 이 방송 우리 지금 책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근데 소장님 이렇게 저도 책 내본 사람이지만 저 이렇게 자신 있게 제 책 추천 못 하거든요. 소장님 대단한 자부심이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그 1세에서도 확인이 됐었고, 그거는 이제 몇 세까지 찍었었던 거고, 1판에서는 이제 출판사를 바꿔서 재출간한 거지만, 출판사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올 다시 정도로. 해봤으면 좋겠다. 예, 다시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8879님, 저 책 받고 싶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 무척 봤습니다. 주식 문외한이라서 저 이 책 보면서 공부하고 싶어 하셨는데, 주식 문외한도 주식 할 수 있는 거죠? 공부
2년 동안 하실 자신 있으시면 주식하시고요. 아, 2년간 공부해야 돼요? 아, 2년간은 짜투리 시간입니다. 주말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대학원을 다닌다. 그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공부할 마음이 없으시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백화점 가서 이런 쇼핑하는 마음으로 주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되 내 삶의 본질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5275님, 주식이 저에게는 별나라 같은 존재였는데 선생님 말씀 드리니 별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주식 별나라 아니잖아요. 별나라로 그렇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면서 카카오 주식을 펼쳐보셨나요? 유튜브 보시면서 아프리카 TV 보셨나요? 짜파구리가 유행하니까 농심 주가 보셨나요?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자산관리의 맨투맨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증권계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조언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